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분산대학교 정길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학습 목차는 총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작을 하였으며 앞부분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챕터는 동국대학교 박효승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저는 중반부인 5번부터 8번까지의 챕터를 담당하고 후반부인 9번부터 12번까지의 카테고리는 성균관대학교 송선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5번째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금융, O2O, 핀테크와 블록체인, 그리고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이 우리 일상과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발전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와 사회의 변화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증기기관과 기계화된 제조 공정이 중심이었으며 이후 전기의 발명과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전이 세 번째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차량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현대 산업혁명의 새로운 접근은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는 의료, 제조,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IoT 기술은 제조업에서 스마트홈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객체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효율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효율적인 자원 사용,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혁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 발전은 특정 직업을 대체하지만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기 위해 교육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의 진행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또한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업혁명의 새로운 접근은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회를 이끄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혁명은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업혁명을 기술적 진보의 결과로만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는 인간의 욕망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해온 과정을 통해 산업혁명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서 목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에서 4장 그리고 제 주요 발표 자료 장표에서는 동국대학교 박 교수님의 장표와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진화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진화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에서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인간 사회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기술이 어떻게 서로 공진화해 왔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반대로 기술이 새로운 욕망을 창출하는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와 증기기관의 발달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욕망은 기술 개발을 촉진했고 기계와 증기기관은 더 많은 생산물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기술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와 철도, 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으며 이 기술들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원했고 더 빠르게 이동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이 기술 발전을 이끌었고 이러한 기술은 다시 인간의 욕망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실현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술은 인간의 새로운 욕망을 계속해서 창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와 연결에 대한 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를 촉진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욱 개인화된 경험과 끊임없는 연결을 원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망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 AI 비서, 스마트홈 시스템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는 산업혁명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와 자동화의 발전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찾고자 했고 이에 따라 기술은 단순 노동으로 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혁명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욕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망은 친환경 기술과 윤리적 AI,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을 촉진할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과 기술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진화해온 과정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기술을 촉진하고 기술이 새로운 욕망을 창출하는 공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사회와 경제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진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장표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발표 자료도 비슷하게 앞서 동국대학교 박효승 교수님의 강의 장표와 비슷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과 개념들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각자 다른 부분을 만지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상황을 묘사한 비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와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공학 등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중 한 가지의 기술만을 깊이 이해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의 일부만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산업 변화의 맥락을 놓치는 위험성, 그리고 각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강력하지만 이들 기술이 융합될 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요 기술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자체가 복잡하고 방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부분적 이해만으로는 그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장내인 코끼리 만지기에서 벗어나 기술 간의 융합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들과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산업혁명들이 주로 물리적 세계에서 변화와 초점을 맞췄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즉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 부분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그 기술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VR과 AR 기술 등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교육과 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현장에서 VR을 사용해 수술을 시뮬레이션하고 AR을 통해서 실시간 의료 정보 등을 시각화하는 등의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이러한 융합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상의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는 각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의료와 교육,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스마트홈, 디지털 교육 등은 모두 인간의 건강과 안전,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기술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기술 자체보다도 그 기술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떠한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과 인간 중심의 융합이 우리의 미래를 더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 혁명이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적 변화를 일컫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융합돼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고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창출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각 산업에 도입되어 자동화와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이 등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AI가 결합된 스마트 공장은 생산 과정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원격 진료,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관리, 그리고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 등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여러 도전과 기회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 혁명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에 대한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O2O 평행 모델 디지털 트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어떻게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2O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2O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가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O2O는 고객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검색하거나 예약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O2O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결정을 돕는 동시에 오프라인 경험을 보다 편리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예시를 보면 음식 배달 앱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픽업, 모바일 결제를 통한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세계의 객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한 디지털 복제물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특징을 보면 물리적 객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모델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게 작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스템이나 제품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예측하며 최적화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예시를 보면 스마트 공장에서의 생산 라인 모니터링, 그리고 항공기 엔진의 디지털 트윈을 통한 상태 점검 및 유지 보수, 도시 계획에서의 시뮬레이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O2O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둘의 융합은 여러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융합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스마트 공장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헬스케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시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델이라든가 시뮬레이션 등을 실제 구축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O2O와 디지털 트윈의 융합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혁신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O2O와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O2O 융합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내비게이터를 꼽아봤습니다. 내비게이터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비게이터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내비게이터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2O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처음에는 단순히 길 안내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실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욱 정교한 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내비게이션은 종이 지도나 간단한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경로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GPS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위성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출시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와 사고 데이터, 도로 상황 등을 반영해서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O2O 기술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어떻게 융합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내비게이션에 어떻게 작용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의 사례를 보면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교통이 막히는 구간을 피해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차 정보를 통합해서 목적지 주변에 주차 가능 공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받아 오프라인에서 주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용자가 도착지 근처에서 주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간을 안내해 줍니다. 이렇듯 O2O 기술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단순한 도구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변화시켰습니다. O2O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의 결합은 우리의 이동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2O와 내비게이션의 융합은 우리의 이동을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O2O 융합, 확산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2O 융합이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이유를 통해서 O2O가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산 이유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이는 O2O 모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은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O2O 서비스는 더 정교하고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O2O는 이러한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 후 오프라인 픽업 서비스는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업의 전략적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O2O 모델을 통해서 경쟁사보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O2O 모델을 재고 관리나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제공하며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O2O 융합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배달을 받는 방식은 O2O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픽업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픽업하는 서비스는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헬스케어 O2O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온라인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는 방식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O2O 모델의 성공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O2O 융합의 확산 이유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O2O 모델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우리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O2O 융합의 확산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4스텝 프로세스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요 요소로는 기존의 종이 문서, 사진, 영상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IoT 기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연결화입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물 인터넷이 있고 두 번째,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연결화는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기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창출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연결된 기기와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요 요소로는 로봇공학과 두 번째, 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더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텝은 지능화입니다. 지능화는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율 시스템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능화는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인간과 기계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포스텍 프로세스는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은 생명의 자기조직화로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의 자기조직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자기조직화는 생명체가 외부의 지시나 통제 없이 스스로 질서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생명체는 외부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기능을 조절하고 구조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는 적응성인데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조건을 적응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으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창출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생명의 자기조직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적 요소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인공지능, 두 번째 사물인터넷, 세 번째 블록체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의 중앙 통제가 아닌 스스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기능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자기조직화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자기조직화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를 스마트 공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로봇과 AI를 활용해서 생산 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율주행 차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에서 서로 통신하며 교통 흐름을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이는 마치 생명체가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스마트 시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다양한 IoT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생명의 자기조직화 원리를 활용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명체가 스스로 조직화하여 생존과 진화를 이루듯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도 스스로 진화하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생명체의 원리와 유사한 자기조직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혁신 중 유통 분야의 아마존이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은 전통적으로 물리적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유통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경쟁 심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면서 유통기업들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기대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빠르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원하며 온라인 쇼핑이 그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IoT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통과정의 모든 측면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마존의 혁신 전략을 살펴보면 주요 혁신 요소로는 첫 번째, 프라임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회원들에게 신속한 배송과 스트리밍 서비스, 독점 할인 등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고는 무인 매장으로서 AI와 IoT를 활용해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하고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알렉사를 꼽을 수 있는데, 아마존의 음성 비서 알렉사는 소비자들이 음성 명령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풀필먼트 센터입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는 첨단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서 주문 처리와 배송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과 AI를 활용해서 물류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기반 전략을 살펴보면 데이터 활용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데이터 활용 사례는 첫 번째, 개인화 추천 시스템. 아마존은 고객의 과거 구매 기록과 검색 패턴, 리뷰 등을 분석해서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최적화입니다. 아마존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과 경쟁자의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가격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고관리 최적화입니다. 아마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고 부종이나 과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유통산업이 어떻게 혁신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산업의 미래는 기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준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모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4차 산업의 설명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적 변화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돼서 새로운 산업 모델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 모델로는 첫 번째, 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자율적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를 꼽고 네 번째는 블록체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 즉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유연한 관리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모델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며 우리의 삶과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올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모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줍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며 변화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혁명,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혁명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디지털화, 모바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규제의 변화 등은 금융혁명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원하며 이에 따라서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 그러니까 금융의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핀테크 영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바일 결제, 두 번째 디지털 뱅킹, 세 번째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핀테크 영역의 또 다른 영역으로 P2P 대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서비스의 보안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탈중앙화, 두 번째 투명성과 불변성,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 계약을 꼽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응용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암호화폐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송금 및 결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역금융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융합은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핀테크 기업 사례, 첫 번째 토스,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 토스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스는 2015년 비바리 퍼브리카라는 스타트업에 의해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서 초기에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간편 송금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금융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토스는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했으며 현재는 한국 핀테크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주요 서비스와 혁신을 살펴보면 주요 서비스로 첫 번째 간편 송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관리, 세 번째는 투자 서비스, 네 번째 대출 비교 및 추천을 꼽을 수 있고 다섯 번째로 보험 가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의 주요 혁신 요소를 보면 첫 번째 모바일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토스는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통해 제공하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 요소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토스는 한국 핀테크의 선두주자로서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스의 발전을 주목하고 그 성공 요인과 도전 과제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인터넷 은행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은행인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물리적 지점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고객은 고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계좌 개설과 자금 이체, 대출 신청, 투자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무지점 운영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물리적인 지점이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으며 모든 금융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꼽을 수 있는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고객이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터넷 은행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적인 은행보다 낮은 운영 비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금리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은행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편리성, 두 번째 낮은 비용, 세 번째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 맞춤형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국의 카카오뱅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은행으로 카카오톡과 연계된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영국의 몬조입니다. 몬조는 2015년 설립된 영국의 인터넷 은행으로 모바일 전용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독일의 N26이라고 불립니다. Nu26입니다. N26은 2013년에 설립된 독일의 인터넷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은행의 발전을 주목하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은행 대 인터넷 은행이라는 주제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은행은 물리적인 지점과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이들은 예금과 대출, 투자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징은 고객과의 대면 서비스를 중시하며 강력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정의와 특징은 인터넷 은행은 물리적 지점 없이 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모바일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기존 은행은 먼저 장점은 고객과의 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 구축이 있고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와 복잡한 금융 상품의 제공,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규제 준수와 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은행의 단점은 높은 운영 비용,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시간적 제한, 그리고 세 번째 혁신 채택의 느린 속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장점을 보면 접근성과 편리성의 극대화, 두 번째 낮은 운영 비용으로 인한 유리한 금리 및 수수료 제공을 꼽을 수 있고, 세 번째 장점은 빠른 혁신 채택과 새로운 기술 통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의 단점을 보면 물리적 지점의 부재로 인한 제한된 고객 신뢰, 그리고 두 번째 초기 단계에서의 보안 우려, 세 번째 전통적인 금융 상품보다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과 인터넷 은행은 각자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화는 금융산업에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 은행 비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은행은 물리적인 지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은행은 물리적 지점이 없고 모든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기반의 은행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은행과 인터넷 은행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은 인터넷 은행의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고객 니즈 변화에 따라 두 모델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금융산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있으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모델이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장 4차 산업혁명과 금융에 대해 같이 알아봤습니다.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 중심대학 사업 공동 컨텐츠 개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공동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4차 산업혁명의 강의 교환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 이민아 박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창조경제연구회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